자, 거기 4번의 그 등기 필정보 작성 방법인데, 자, 조심해야 돼. 항상 권리자가 신청해 줬을 때만 작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 등기 필정보 줍니다. 이 사람이 신청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이 사람만 신청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안 해줍니다. 자, 그 점을 신청을 안 했는데, 자, 권리자가 된 1등은 등기 필정보 안 줘요. 안 주고 나중에 나왔지만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요. 이럴 때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요. 갑니다. 1번. 일반 신청의 경우 땡땡. 조심해야 돼요. 등기 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는데,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연일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부동산은 다르더라도 등기 명인별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므로 자, 줄 거세요. 등기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필정보 작성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자기가 신청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권리자 등기돼 있을 때는 작성 안 합니다. 기업, 니은, 디귿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기업, 채권자 대위한 등기. 니은, 등기관의 직권 보존 등기. 직권이죠. 직권 보존 등기. 왜? 권리자가 신청 안 했잖아. 디귿, 성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한 등기. 요때는 등기 필정보 작성 안 합니다. 자, 뭐 채권자 대위 보자.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채권자 대위가 자주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요. 이 등기를 안 하니까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대위한다. 이 사람이 이제 대위 신청권자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정확하게는 민법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요렇게 등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 등기를. 자, 이름은 이 사람 명의로 하지만 이 사람인 새로운 등기 권리자죠. 등기 의무자. 제3자일 뿐이 이 사람은 쉽게 해서 제3자예요. 자, 요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대위로. 그러면 자, 새로운 권리자가 을이 되잖아. 을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병이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 작성해 준다, 안 주자? 안 준단 말이야. 안 주고 이 사람한테 등기 완료 통지, 이 둘이에게 요걸 피대위자라고 그래. 대위 당하는 사람 피대위자. 피대위자하고 대위 신청권자한테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요. 자, 그 점 조심하고 채권자 대위한 등기. 그 다음에 니은의 등기는 직권 보존 등기. 직권은 쉽죠. 뭐 신청 안 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으니까. 그 다음 디귿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주가 의무자의 신청한 등기 옵니다. 자주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자, 등기 권리자 안 갈라 그래요. 자, 안 가려고는 이 등기를 할 수 없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소송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 등기해줄 의무자 있잖아. 등기 권리자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이렇게 등기 신청 절차를, 등기 신청을 등기소에 하라 안 하고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럼 이 사람이 성소한 등기 의무자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제 이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신청한 게 아니죠. 안 했으니까, 자,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 내지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 안 하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이 사람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해. 특히 이제 그 기업 디귿 잘 외워야 돼. 기업 채권자 대위한 등기 신청. 디귿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의 신청에 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완료 통지만 해줘. 완료 통지. 그 다음 2번 관공서의 촉탁입니다. 땡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다만 예외입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때는 작성해야 돼. 왜냐하면 관공서가 팔아먹었잖아요. 자, 이거죠. 자, 관공서가 의무자야.
그리고 을이 이제 자 권리자입니다. 자 관공서가 땅 팔았어요. 그럼 을 앞으로 이제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합니다. 촉탁하면 이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을 앞으로 등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작성합니다. 관공서가 촉탁하더라도 등기 권리자를 위해 촉탁한 경우는 등기 권리자의 필정보 작성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5번에 등기 필정보는 통지해 줍니다. 자, 등기 필정보 통지의 상대방은 등기 신청인한테 하는 거죠. 자, 1번 등기관은 등기를 다 마치면 등기 필정보 즉 등기 필정을 기명인이 된 신청인 을에게 통지합니다. 을에게 통지. 을이 이제 받는 거죠. 을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예외에서 다만 이 관공서가 의무자로서 권리자를 위해 이때는 이제 자,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관공서한테 줄 수도 있어요.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예규가 정한 바에 따라 주세요.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며 또는 관공서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 또는 등기 권리자 소유자에게 필정보를 통지합니다. 자, 양가로 6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이게 이제 차주 나옵니다. 등기 필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경우하고 만들었는데 통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안 만드는 거 있었잖아. 아까 뭐 했죠? 대위, 채권자 대위 신청.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자, 가봅니다. 자, 먼저 등기 필정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서 밑에 5번, 6번, 7번을 먼저 기억합니다. 5번, 6번, 7번. 5번. 아예 작성 안 하는 경우야. 법 23조 사항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성소한 의무자야, 권리자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야.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이거는 아예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안 합니다. 그 다음 6번. 채권자 대위. 등기 권리자 대위 등기 신청한 경우. 채권자 대위 신청 아예 작성 안 해. 자, 5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 직권 보존 등기. 자, 그리고 이제 1번으로 올라갑니다. 자, 등기 권리자가 쉽게 해서 매수인이 나 안 받겠다. 등기 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 안 받겠다.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통지 안 해줍니다. 작성은 했지만 통지 안 해줘. 나 안 받겠다 그러면 됩니다. 다음 2번.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줄이면 관공서죠.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아예 안 만듭니다.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 필정보를 아예 작성 안 해. 그러니까 2번, 5번, 6번, 7번 아예 작성을 안 합니다. 관공서가 권리자인 경우. 다음 3번. 등기 필정보를 자, 컴퓨터 전산정보조직으로 통지할 자가 자, 수신이 가능 3개월이야. 3개월 이내에 전산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내에 메일 안 받은 경우야. 3개월. 그 다음에 4번도 3개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이건 이제 전산이 아니라 방문 신청한 거야.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3번, 4번은 같이 묶어요. 3개월 이내면 기억하면 됩니다. 3번은 전자신청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이메일로 안 받는 경우. 4번은 방문 신청했는데 3개월 이내에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도 같이 갑니다. 이제 등기 완료입니다. 완료 통지서 작성과 교부. 등기 완료 통지받을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줄긋자 중간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 다 이거 배운 거 요거요, 이거. 자, 갑니다. 1번. 성소한 등기 누구야?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에게도 완료 통지해 줍니다.
둘 다에게 해줘요. 등기 의무자에게도 완료 통지하고 권리자에게도 완료 통지합니다. 2번 대위 채권자 등기 신청했을 때도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둘 다에게 완료 통지합니다. 다음 3번에 직권 보존 등기했을 때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줘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 안 했으니까 완료 통지. 다음 4번 등기 필 정보 당연히 등기 필정 포함이겠죠. 을 제공하여 하는 등기 신청에서 자 줄거세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를 제공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아까 확인서 3가지였죠, 그죠? 확인서면 제출해 가지고 등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완료 통지합니다. 자, 5번 관공서 등기 촉탁했을 때 관공서에게는 등기 필정 작성 안 하고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완료 통지. 요즘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왼쪽에 와보세요. 왼쪽에 양가로 2번 등기 필 정보 작성하는 경우 있죠. 등기 필 정보. 이거 하고 이제 이거 아닌 다른 데는 작성 안 하잖아. 그랬을 때 오른쪽 7번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양식을 한번 보죠. 자, 바로 뒷판에 보면 등기 완료 통지야. 이건 왜 했는가 보죠. 접수번호 3456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신청인 김갑동인데 쭉 내리면 맨 등기 목적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건 새로운 권리자야, 새로운 권리자가 아니야? 말소니까. 말소는 새로운 권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 완료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등기 필 정보는 작성 안 했으니까 완료 통지만 해줘요. 오른쪽 보죠. 등기 완료 통지는 자, 권리자가 김갑동.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죠. 등기 목적이 뭐죠? 가처분이잖아. 가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가처분은 촉탁 등기했죠? 가처분은 촉탁 등기하니까 김갑동이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완료 통지. 신청한 사람이 아닌데 등기됐다. 그러면 완료 통지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봤던 거죠? 등기 필 정보는 오늘 새로운 신청인이 신청해서 새로운 권리 등기했을 때 등기 필 정보 및 완료 통지가 작성됩니다. 거기 대표적인 보죠. 권리자 김갑동.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이 사람이 자 매수인이 그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 필 정보와 완료 통지 온 거예요. 자, 오른쪽에 또 등기 완료 통지서. 이거 뭔가 보죠. 이거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그 밑에 대위자 나오죠? 대위자 박병동. 대위자한테 등기 완료 통지해 준 거예요. 대위자.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는 대위자한테도 해주고 또 피대위자한테도 한다 그랬죠? 대위 당하는 사람한테도.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아, 그럼 오른쪽에 대위 등기 완료 통지서 197페이지. 대위 등기 완료 통지서. 요거는 이제 자 보세요. 접수일자 밑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권리자 김갑동. 김갑동에게 통지해 준 거죠. 대위자는 박병동이고 자 대위 등기는 자 2명한테 준다 그랬죠. 자 이렇게 대위 등기는 이 대위 한 사람한테 주고 피대위자한테 준다 그랬죠.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자 왼쪽에 이제 보죠. 등기 의무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 이건 뭐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잖아.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등기를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성소 판결 받았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했어요. 이쪽으로 등기 넘어가고 나면 성소한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랬잖아. 등기 의무자에 대한 등기 완료 통지.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의무자 이월동이죠. 이월동. 성소한 등기 의무자에게 완료 통지한 거. 자, 다음 장 가보죠.
198 직권이죠. 직권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 직권에 했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다음 오른쪽입니다. 확인서나 공정서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 이해됩니까? 자,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넘게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첨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필정보 첨부해야죠. 등기 필정보. 근데 이걸 분실했어. 자, 분실하면 우리 뭐가죠? 확인받는 세 가지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그죠? 요걸로 가지고 등기 신청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자, 이 사람한테 등기 필 정보가 완료 통지. 자, 확인서, 공정서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서. 자, 그거는 이제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부동산 소재 밑에 자, 등기 필 정보의 동그라미 쳐 부존재 가로 열고 등기 필정 멸실로 확인서나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와 같이 등기를 완료했으므로 완료 통지합니다. 이거죠.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 필 정보하고 완료 통지 확실히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 필 정보는 옛날에 권리증이란 말이야. 등기 필 정보. 이건 언제 만든다 그랬죠? 이거는 새로운 권리자가 자기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뭐 등기가 됐다. 그러면 완료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제 쭉 넘깁니다. 남은 거 2개 남았어요, 이제. 자, 200페이지로 갑니다. 200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3번.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반환 필요 없고, 자, 4번 중에 4번. 우리 이제 지적보에서 배운 거니까 4번. 대장 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통지합니다. 이건 우리가 대장 기재사항을 애와야 돼. 자, 토지 대장에 이렇게 제가 했죠, 그죠? 1필지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소유자란이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 각. 요거하고 이제 뭐하고 일치돼야 돼요? 등기부가 일치돼야 되잖아. 등기부니까 표제부. 이 표제부가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갑구 일치돼야 되겠죠? 갑구. 자, 그럼 여기 조심할 게, 자, 요 토지 표시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근데 이 권리는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해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이게 등기부가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소유자 추정. 이쪽은 표시는 대장의 추정력이 있는 거야. 대장이 우선합니다. 항상 공부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르다. 뭘 믿어야 돼? 대장을 믿어야 돼. 소유자는 여기는 갑으로 돼 있고 여기는 A로 돼 있고 뭘 믿어야 돼? 등기부 믿어야 돼요. 자, 그 점에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 을로 바뀌면 이쪽은 이제 갑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통지해 줘야 돼. 그래야 또 이렇게 을로 바꾼단 말이야. 요겁니다. 소유권이 변경되고 나면 자, 대장소관청에 통지한. 소유권이 바뀌어야 돼. 다른 건 통지 안 해. 왜?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 대장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 소유권만. 그건 포인트야. 소유권 변경 통지해 줍니다. 갑니다. 양글 1번. 통지 대상. 등기관이 다음 등기를 완료한 때는 이퀄저가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때는 그 뜻을 토지대장의 경우는 당연히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고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통지해야 됩니다. 자, 지금 1번부터 3번 묶어버려. 그냥 소유권 변경. 소유권이 변경돼야 돼. 나머지는 통지 안 해. 1번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이죠. 보존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예컨대 적어보세요. 개명이나 주소 이전이죠. 개명 주소 이전. 3번에 소유권의 변경이나 경정. 소유권의 변경 경정 뭔 뜻이야? 공유 지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공유 지분.
다음 4. 소유권 말소나 말소 회복이죠.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 밑에 조심. 자,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은 안 합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 대장에 가압류 가처분은 기재 안 하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은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장에는 오로지 소유자 이름만 적지 가압류 가처분이 안 적는단 말이에요. 가등기도. 자, 이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 다 지금 전산돼 있잖아요. 자, 법원하고 행정부니까 전산으로 해야죠. 법 62조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전산을 이용하여 하깁니다. 할 수 있다. 전송한다. 전송. 자, 마지막 5번에 과세 자료 제공. 제공도 뭐 송부하는 거죠. 자, 과세 자료니까 뭐겠어요? 조심해야 돼. 가등기도 보낸다는 거 조심해야 돼. 자, 송부 대상 등기. 자, 줄 거세요. 등기관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가등기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하였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 조심해야 돼. 세무세 가니까 뭐냐? 소보, 소위 조심할게. 가등기는 소위 가등기는 가능해요. 소보 가등기는 없단 말이야. 소보 가등기는 세 가지 소보, 소위, 소위 가등기 요 세 가지는 세무서에 통지해 줍니다. 왜? 세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소위 가등기 그 세 가지입니다. 소보, 소위, 소위 가등기 세 가지는 관할 세무장에 통지해야 돼. 이번에 송부 방법은 당연히 컴퓨터로 하죠. 송부 방법은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끝났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죠. 오늘 했던 게 자, 채권자 대의가 중요하니까 자,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204구 6번 문제.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번. 자, 채권자 갑이 채권자 줄거 대위권에 의해 대위권 꼭 한 문제 나와. 이 이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채권자 갑이죠. 채무자을 이렇게 됐네요. 근데 A가 을한테 팔고 을이 B한테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병이 대위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대위 신청. 자, 대위 신청한다. 그러면 아까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야. 등기 완료 통지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자, 이 병이 조심해야 돼. 병이 자 대위 등기 신청합니다. 신청권자고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을이야. 이 사람이 권리자야. 의무자는 누구죠? A죠. 의무자. 이 사람은 제3자일 뿐이야. 이 사람은 피대위자라고 해서 대위 당하는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요렇게 등기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다시 등기해 오는 거죠. 자, 갑니다. 기업 을에게 자 이거죠. 당연히 이 등기 신청권을 대신하니까 이 신청권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 거기 기업 을에게 저거 피대위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자, 니은 대위 신청에서 을이 등기 신청인이다. 맞아요. 누가 신청했어요? 병이죠. 병이 신청이냐? 틀렸네요. 을이 아니라 대위 채권자 병이 등기 신청인입니다. 병이 신청인. 을은 권리자 신청인이 아니야. 다음 디귿 대위 등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위 원인이 뭔지 대위 원인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죠. 그죠? 대위하는 원인 요게 있어야 자, 제3자가 남의 권리를 대신해 줄 때는 이 간섭할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대위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리얼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그 니은만 틀리고 기억, 디귿, 리얼 맞는 거네요.
자, 다음에 오른쪽에 08번 중에 표시하세요.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 종중문중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 자, 갑니다. 1번. 자, 등기 권리자는 대표자의 이름 적어야죠. 대표자, 종중 대표자 성명, 주소, 특히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자, 비법인은 설립 등기 안 했으니까 대표자의 주민번호까지 제공해야 돼요.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성을 증명 정보를 첨부작으로 제공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항상 사원총회 결의 정보는 언제 때만 한다 그랬어? 의무자인 때만 한다 그랬잖아. 의무자인 때만. 권리자가 틀렸잖아.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등기 의무자인 경우만 총회 결의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답이 2번 잘 기억해야 돼. 종중이 나오면 이게 거의 답이에요. 등기해보자.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이미 등기부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등기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적어야죠.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요. 그게 이제 1번하고 4번 같은 거죠. 자, 5번. 정관 기타 규약은 반드시 제공해야죠.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자, 다음 09로 갑니다. 매년 한두 번째는 각하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라. 각하 29조 1호 뭐죠? 관할 위반. 2호 등기 사건이 아닌데 그건 절대 무효. 3호부터는 절대 무효가 아닙니다. 상대 무효죠. 기억 맨날 나오는 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 맞아요. 이건 동시에 해야 되죠. 동시에 안 하니까 절대 무효. 절대적 각하입니다. 기억. 절대적 각하. 환매는 매년 나와. 미연에 관공서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이건 안 되죠. 항상 경매는 어떻게 해야 돼? 경매는 촉탁 등기해야 돼. 촉탁할 걸 당사자가 신청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굉장히 중요합니다. 촉탁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면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자, 티귿. 자, 이걸 민법이네요.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전세권 못 팔아먹게 특약 가능하잖아. 전세권에 뭐는 안 돼? 농지의 전세권 안 되잖아. 이건 가능해요.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리얼 참 민법이야. 리얼은 워낙 중요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처럼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죠. 이건 뭐 해주죠? 직권으로 변경 등기 먼저 한다 그랬죠? 직권 변경 등기 해준다. 그래서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기억 리언만 각하네. 답 1번.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10번 옵니다. 등기 절차 옳은 것. 자, 조금 이따 할 거네요.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해도 집행은 정지 안 돼요. 집행정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워낙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해설서 줄거세요. 해설서 1.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해도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없다. 계속 등기됩니다. 자주 나왔고. 자, 2번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전 등기는 중요하죠.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둘 다의 주소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소위 등기할 때는 매도인도 주소 증명 서면, 매수인도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네요. 조금 전에 배웠던 거네요. 지자체가 권리자일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답 나왔네요. 3번. 자, 관공서는
관공서에게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자, 그럼 뭐만 해주겠어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단 말이에요. 자,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즉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전자신청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의 전부네요. 그럼 도면 필요 없네요. 그런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층 전부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한 게 한 군데 있어요. 저 뒤로 와보세요.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의 신청하고 보겠어요. 324페이지 오세요. 324. 자, 부동산 처분의 이의. 자, 이의 뒤에 신청 넣어. 이의 신청. 여기 이제 경련자로 한 번씩 나와.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이의 신청. 자,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자, 이의 의. 자, 줄거세요. 첫째 줄.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합니다. 지방법원에. 근데 서면은 등기소에 제출해요. 자, 이번에 이의 신청의 대상. 자, 이의 신청 대상은 자, 양가로 1번에고 예만 비워서 예. 자, 뭐 다 돼요. 각하, 접수, 등기 실행, 등기증명, 사항증명서 교부 또는 등기기록 열람 신청에 대해서 처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양가로 2번 주로 양가로 2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자체가 동그라미 부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하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말이 어려운데 이번에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은 자 이거예요. 자, 내가 자 갑과 을이 자 뭐 공동 신청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는데 자 등기를 실행한 경우도 있고죠. 등기를 실행해 준 경우하고 안 해준 경우 각하하는 게 두 개죠. 각하하는 경우 두 개야. 자, 그럼 두 개인데 이건 이제 소극적 처분이라는 소극적은 필요하지 없고 각하 맞아서 각하 맞으면 요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청인만 할 수 있어. 신청인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제3자는 못 하는 거죠. 제3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 그게 포인트입니다. 각하 맞았다. 그러면 제3자는 못하고 이 신청인만 할 수 있어요. 아, 등기 신청인만. 근데 자, 등기를 실행했어요. 자, 조심해야 돼. 등기를 실행해줬어.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아까 등기를 실행해 준 경우는 아까 29조 제1호 2호 위반만 가능합니다. 1호 보죠? 관할 위반 등기할 사항이 할 때 이때만 가능해요. 요거는 아까 10까지 다 가능한데 1호부터 11호까지 다 가능한데 요거는 1호 2호만 가능해요. 왜? 절대 무효일 때만 가능해요. 절대 무효일 때만 이해할 수. 이때는 이제 자 요거는 제3자도 할 수 있어요. 절대 무효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야. 이것 때문에 시험 내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밑에 1. 부당처분은 자, 부당처분은 제3자도 할 수 있어. 보세요. 소극적 부당이란 자, 줄거세요. 등기 신청 특히 각하거나 등기 실행을 해태하는 것과 같이 특히 각하입니다. 각하 등기 실행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등기사항 교부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포함되는데 자, 줄거세요. 이거는 어느 경우든 모두 이의 신청 대상이든 옆에 적으세요. 29조 자 11가지 사유 다 이의 신청입니다. 자, 소극적으로 등기 안 해줬다. 각하했다. 그러면 11개 사유 다 이의 신청 사유야. 자, 오른쪽 갑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적극적 부담. 요거는 등기를 실행해 준 거야.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실행한 거. 각하해야 되는 물건하고 실행한 겁니다. 자,
각하해야 될 걸 실행해 준 경우. 자, 그런 점을 조심을 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그러나 다음 동그라미 2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에 대한 적극적 부당한 경우는 자, 줄 거세요. 29조 제1호 뭐죠? 관할 위반 및 제2호 뭐죠? 등기할 사건이 한 요 두 가지야. 두 가지에 위반하여 실행된 등기만 이의신청 대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등기를 실행 처분했을 때는 1호, 2호 위반만 이의신청 대상이다. 즉, 자, 관할 위반 등기 1호 등기 능력 없는 사항 등기에 대해서 2호에서 이의신청 청구할 수 있다. 잘라주세요. 요 두 가지가 아닌 자, 제3호부터 이하는 이의신청 허정되지 않는다. 요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 이의신청 각하를 맞았다 그러면 이의신청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제3자는 이해를 못해. 또는 이의신청 이유는 제한 없어. 이유 제한 없어. 제한 없다. 1호부터 11호까지 다 돼요. 근데 등기를 실행한 적극적 부당 처분은 1호, 2호 위반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1.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권자 중요 표시하세요. 이의신청권자. 자, 줄거보죠. 이의신청할 사람은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자. 직접 이해관계. 직접 이해관계라는 것은 직접 손해본 사람이라는 거야. 직접 손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보상만 할 수 있어.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줄 거세요.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신청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다. 심표하고 이해관계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이겁니다. 자, 각하에 대해서는 등기 신청한 사람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각하 맞은 게 아니잖아.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등기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이 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각하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실행 처분은 제3자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양가래 1번. 요게 이제 자주 답으로 나와. 양가래 1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 신청하면 이는 자 29조 2호입니다. 2호의 각하사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말소 등기가 되면 2호니까 채권자가 이해관계로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자주 나오고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자, 길거리 가던 사람이야. 손해보는 거 있어 없어? 없지요? 이의신청 못하는 거죠. 상속 등기가 입어받다고 하여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상속인 아닌 자. 그거 좀 조심하고. 그 다음 3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야.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 을이 저당권자 있는데 저당권 팔았다는 거죠. 병에게. 이렇게 되죠.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 얘는 당사자야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 아니죠? 얘네들 둘이가 이의신청해. 얘는 엉뚱한 사람이다. 얘는 이의신청 못해요. 자,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자 값은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2번 3번은 굉장히 많이 내요.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3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가 양도인 양수인이야. 설정된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자, 4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 후순위 등기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자, 선순위 등기 신청인은 접수번호 순서를 내세워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야. 요 2번 3번만 외우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2번 상속인이 아닌 자. 4. 저당권 이전에서는
설정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두 개만 해요. 다음 이번에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줄. 자,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의 신청. 그 두 번째 줄. 자, 그냥 읽어보죠. 첫 번째 줄.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줄거세요. 이의 신청 정보 같은 말. 이의 신청 서면은 바로 밑에 당의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 자주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등기소.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이의 신청서 같은 말. 이의 신청 정보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다. 가장 많이 나와요. 이의 신청 기간은 뭐 10년, 20년 지나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 중에 표시하고요.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정보로 절대 이의 못해요. 이의금지. 왜냐하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할 때 가지고 이제 형식적 심사했잖아요. 새로운 사실로는 절대 이의가 안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해야 돼.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중간점. 없음으로 다음에 줄거세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각하 얻어맞을 때 자료를 제출해야지 새로운 사실로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많이 나왔고, 이의는 집행 정지되지 않아요. 자, 이의해도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없다. 계속 등기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 가장 많이 나왔던 2번. 다시 올라가야 돼. 이의 신청서는 어디 제출한다?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자, 이의 신청 기간이 있다 없다. 다음 3번에 새로운 사실로 절대로 새로운 증거로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음 4번에 이해도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없다. 이걸 많이 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이의 신청 처리에 절차합니다. 등기관이 조치해야 되겠죠. 뭐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보죠.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이의가 이유가 없어. 자기 잘못한 거 없죠? 그럼 법원으로 이제 보내야죠. 자, 등기관이, 자, 줄거세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이의 신청 3일입니다.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이의 신청 서면을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게 돼. 자, 양가리 2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야. 잘못하면 고쳐줘야죠. 자, 동그라미 1번.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자기가 처분해줘야죠. 땡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됩니다. 예컨대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잘못됐어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 해주면 되겠죠. 그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2번 등기 실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으로 보내라 그랬죠. 기억.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니은 중에 표시하세요. 니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나 이 신청 대상이 된 등기가, 자, 절대무효인 1호 관할 위반, 2호 등기할 사항에 해당되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직권 말소해 줘야 되겠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조 1호 2호를 반드시 외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관할 지방법원의 조치입니다. 자, 등기관이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냈어요. 그럼 법원이 이제 조치합니다. 자, 등기관을 경유하여, 자, 이의 신청 받은 관할 줄거세요.
관할 지방법원은 이에 관해 자 줄거 이유를 붙여서 결정해야 돼. 이유를 붙여서 결정을 해야 돼. 뭐 결정이 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옵니다. 양가로 1번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자, 동그라미 1.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은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심표.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처분을 명령하고 그 결정 등본을 등기관하고 이의 신청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의 신청을 기각해야죠. 기각하고 그 기각 결정 등본을 등기관과 이해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돼요. 자, 중요 표시하세요. 양가를 가등기 명령, 가등기 명령 찾아라. 가등기 명령. 자, 관할 지방법원은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명령 적어.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명령할 수 있다. 자, 조심해야 돼. 자, 이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이야. 결정하기 전에 명령 등기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가등기 명령, 임시로 등기하라. 가등기 명령 하거나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할 수 있어요. 자, 명령 등기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조심합니다. 우리 등기법에 명령 등기 요 두 개밖에 없어. 이의 신청 사건에서 법원에서 이의 결정하기 전에 임시로 가등기 명령 또는 부기등기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 등기입니다. 명령 등기. 명령 등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등기하는 방법이 네 가지잖아. 첫째, 신청해야 하는 등기. 이게 원칙이죠. 신청. 두 번째는 촉탁 등기. 세 번째가 직권 등기. 지금 바로 명령 등기입니다. 자, 명령 등기 딱 두 개밖에 없어. 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자, 3번도 조금 어렵게 낼 때 낸 거죠.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할 수 없는 거죠. 자,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이거 이렇게 등기하라고 기록 명령이 와도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보죠.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자, 줄 거 보세요.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에 기록하라고 기록 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이거 등기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도 등기관이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 1번 권리자 줄거 이전 등기에 기록 명령이 있었어요. 자, 이겁니다.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매매로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법원에서 그래 이렇게 등기하라 라고 날라왔어요. 이렇게 딱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등기가 병 앞으로 소유권에 넘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거야. 자, 그래 잘 얘기해야 돼.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이미 살짝 적어 이미 제3자 병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미 병함 제3자한테로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없잖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등기를 못합니다. 자, 다음 2번 조심. 우리 용의권은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묶으세요. 용의권이죠. 용의권 설정 등기하라고 기록명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에 따른 줄거 등기하기 전에 이미 동일 부분에 용의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이미 용의권이 돼 있으면 이중 용의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용의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용의권 등기할 수가 없다. 뭐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3번 말소 등기 기록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죠?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성락서 첨부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첨부 안 되면 못하는 거야.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줄거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니까 못해요. 이 사람의 성낙서가 없으니까 못합니다. 다음 4번.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위하여 자 신청인에게 줄거세요. 신청한 사람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는데 신청인이 첨부 정보를 제출 안 해요.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 네 가지는 자 법원에서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5번 이제 불복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신청에 대해서 기각 맞았어. 그러면 불복할 때 항고 재항고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필요 없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어떻게 나왔는가.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틀린 것. 자 항상 이제 이의신청이 나오면 29조 1호 2호냐 1호 2호가 아니냐 구별 잘해야 돼요. 자 1번 등기신청이 아닌 제3자가 나왔어요. 자 제3자 아까 나왔나이죠. 각하 결정은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자 그겁니다.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각하 결정은 얻어맞은 신청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각하맞은. 자 2번 이 신청은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라 그랬어? 법원에 제출하라 그랬어? 등기소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 이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답 나왔네. 뻥이네. 항상 기억해야 돼. 이 신청서면은 등기소에 해야 돼. 그래서 등기관이 이제 그 이 신청에 대해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못 따져서 잘못했다 그러면 등기 실행 처분해 주면 되고 잘못한 게 없다 그럼 법원으로 3일 내에 보내는 거예요. 이 신청서는 누구한테 보낸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 답이 2. 또 3번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 이익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4번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 안 되죠.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 참 뭐 매년 거의 내는 거야. 5번 등기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의 신청에도 집행 정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부동산에 따른 다른 등기 신청은 당연히 수리된다. 수리해 줘야 돼. 왜? 집행 정지가 안 되니까. 요 5개 지문 다 잘 외워야 됩니다. 워낙 많이 출제하는 가지고 작년에 출제했어요. 자, 0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서 틀린 것 골라봐라. 자, 1번. 이의에는 조금 전에 했죠?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앞에 1번에 5번 얘기야. 집행정지가 없으니까 1번에 5번 다시 올라가요. 등기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 뭐 해줘야 된다? 수리된다. 그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 니은 이 신청자는 또 나오네. 새로운 사실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디귿.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조심해야 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맞아요.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지만 서면은 어디다 제출한다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럼 헷갈리면 안 돼. 맞는 질문이에요. D가 리얼 등기관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유 없어. 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가지고 이 신청서를 어디다 보내야 돼요? 법원에 보내야 되죠. 이 신청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게 뭐야? 기업, 리얼, 그렇게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지적법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쉬었다가.